안녕하세요. 제가 어제도 좀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어,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해가 안 되고, 법을 다루는 경찰, 그 다음에 검찰, 판사, 이쪽이 법 진행 절차상으로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를 지금, 그, 진행을 시켰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지만, 제가 분명히 경찰한테 듣기로는, 그, 지금 총 6명의 기소된 사람들, 그래서 지금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은 공소장 내용에는 그, 한 명과, 그러니까, 고압 2024 고압 584와 2025 고압 225 이 두 개의 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재판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그 공소장 내용으로 보면은 총책이 있고 전부 다 공범자라고 이렇게 공모를 한 공범자라고 기소가 된 상태예요. 근데 분명히 주범이 있고, 주범이라는 것은 모든 범죄를 이 컨트롤한 일종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경찰에서 이 혐의 없음에 뭐 불송치를 했을 때 혐의가 없어서 불송치를 할 수도 있고 증거 불충분을 해서도 불송치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경찰에서는 분명히 공범자들에 대해서는 혐의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도 했고, 그 다음에 송치도 해서, 구속 수사도 하고, 송치하고, 이게 또, 어, 구속, 된 상태에서 재판을 한 6개월 동안 받도록 이렇게까지도 했는데, 뭐, 실제로는 6개월 다 안 채웠죠.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주범이 아니고 공범이라고 했을 때, 이 사람들과 주범과의 총책이라고 하는 한지욱과의 관계가 일단은 총책의 지휘하에서, 주범의 지휘하에서 범죄가 이루어졌는데, 경찰이 송치를 해서 불기소가 된 것도 아니고, 경찰이 무혐의라고, 그러니까 뭐, 증거 불충분이든, 뭐, 어쨌든, 경찰에서 자체적으로 불송치를 했다는 거예요. 거기에 주범이 있고 경찰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자면은 그 자금 관리자 장효조도 불송치가 됐고 또 한 사람이 뭐라고 하는 그 미디움의 고문 역할을 했다는 사람 이 사람도 불송치가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은 본래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범이 제일 먼저 기소를 당해야 되고 현재 그 사람은, 한국이라는 사람은 미국으로 도피를 했고, 장효조도 지금 해외 도피 중이라 걸로 저는 그때 들을 때 그렇게 들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두 사람이 다 해외 도피를 했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자기들이 그냥 경찰 측에서 불송치를 해버렸다라고 했을 때, 이게 주범은 없고 주범들은 어쨌든 어떠한 경우든 간에 불송치가 되는 상태라고 하면은 공범들도 당연히 불송치를 했어야 되는데 그럼 재판을 갈 이유도 없고 이거는 사기 등이라고 하고 범죄 일람표상의 피해 금액이라고 하는 부분
이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주장을 한 부분, 이것이 틀린 부분, 이런 것 다, 이, 좀 차지하고서라도 법을 집행하는 절차를 보고, 그 다음에 법적으로 이렇게 상식, 이것도 상식선에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범죄를 지휘를 하고 그 주동자가 이 죄가 없다라고 불송치가 되는 상황에서 그러면 공범자라는 거는 주범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공모를 한다는 게 결국에는 조력자가 생겼다는 거고 그 조력자는 주범이 시키는 걸로 했다라고 치면은 그 죄가 이 형량을 통상적으로 보면은 주범과 공범자들 간의 그 형량의 차이는 분명히 있죠. 그럼 공범자는 경해지죠. 형이. 대신에 주범은 경범의 그 조력자인 공범자들에 비해 가지고는 형량이 중해지죠.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안타까운 현실이고 그래서 경찰도 믿지를 못하겠고 경찰을 못 믿겠다는 것보다도 그러니까 실제로는 저희가 요번에 불송치를 당하면서 제가 그 답답함을 계속 말씀을 좀 드렸는데 불송치를 하는 사유에 대해 가지고 이유에 대해서 제가 준비를 해갖고 그거를 다 보고 봤으면은 그러면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 가지고 이거는 불송치를 처음에 결정을 한 이유라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갔고 답변이 갔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어떠한 부분이 여전히 부족하고 이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다.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설명을 해달라고 했는데 한 번도 그러니까 하지를 않았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불송치 의견으로 아마 불송치가 됐을 거예요.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저희 일과 그러니까 제가 상식적으로 불송치 사유가 있으면 거기에 대한 그 고발인의 의견 진술서 그 내용에다가 관련되는 기록물을 직접 보여줬는데 보여줬으면은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하나하나씩 뭔가가 이게 좀 더 부족하고 스스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분명히 죄를 저지른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고발인 그 고소인한테 송치 또는 불송치 결정을 하기 전에 이렇게 먼저 뭐 불송치를 하게 돼서 이런 내용이 이런 것들이 만족이 안 되고 이런 것들이 해당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불송치를 한다라고 연락을 줬고 연락을 준 거에 대해서 제가 답변을 했고 증거 자료도 제시를 하고 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거꾸로 어느 부분이 이 부분 이런 내용이 좀 그 불송치를 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된다. 그래서 이게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불송치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답변이 있어야 되는데 하지를 못했다는 거죠. 하지를 못한 게 아니고 아예 하지를 않았어요. 제가 그거를 구체적으로 하나하나씩 그 해당되는 그 불송치 사유에 대한 답변에 지적을 해달라고. 이거는 저희 사건은 이렇게 됐고, 그러면은 지금 처음 말씀을 드렸던 주범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자금 관리자라고 하는 자체가 따지고 보면은 주범에 가깝죠. 그들은 불송치고 그게 검찰로 넘어가서 송치를 했는데 불기소된 것도 아니고 경찰에서 수사 단계에서 불송치라는 거는 이 범죄 행위를 하지 않았다라고 결정을 내려준 거잖아요.
도대체 여러분들은 그게 이해가 돼요? 그러면은 결론은 우리가 쉽게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이 부분도 이렇게 돼 있는 걸 판사가 그걸 알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했을지, 검사가 그걸 알았다고 하면은 어떻게 할지, 이 재판 자체를. 저의 예측은 그냥 여기서 스톱이 돼야 된다. 그냥 다 끝나야지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은 총책 주범이라는 이런 타이틀을 지금 피고인, 최초로 기소를 당했던 그 사람, 김판종 씨가 주범, 그 다음에 뭐, 그, 박성준, 강지원, 최영규, 송가병, 강영대. 이 사람들은 이 김판중을 그 주범으로 한 공범자다. 이렇게 하면은 뭔가 말이 되지요. 근데 이미 공소장에 뭐라고 썼는지 보셨죠? 총책이 한지욱입니다. 그다음에 이게 제가 그 오늘 저희 단톡방에도 올려드렸고 다른 방에서도 이게 올라왔는 걸 제가 옮겨갖고 보여드리기까지 했는데 여기에 보면은 그 주문해서 배상 신청인들의 복수예요. 배상 신청한 사람들 모두를 이야기하겠죠. 배상 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주문은 각하고 그러니까 각하라는 의미는 저는 이거 그냥 기각한다라고 봤는데 여기에 어, 여기도 기각이 아니네. 그냥 각하라는 이야기는 기본적으로 요건이 성립이 안 된다는 이야기인 걸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데 기각이라는 거는 일단은 받아들여가지고 해당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피고인의 배상 신청인 피고인의 배상 신청인들에 대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라고 되어 있고 형사소송 절차에서 배상 명령을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아니하므로 이런 거에 따라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 명령 신청을 모두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아, 저는 이 1편을 읽었었는데 저는 왜 이게 자꾸 기각으로 보였는지 모르겠는데 일단 중요한 것 중에서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여 이런 말을 여기에다가 이유에다가 넣었어요. 그러면은 어 제가 예전에 설명을 좀 드릴 때 창원지법에다가 소송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25명. 그들이 주장한 금액은 어, 수십억이 아니고 뭐 수백억 원이 그 100억 단위가 됐을 수도 있고 뭐 그런데 결국에 판결은 1심에서는 7,500만 원이 나왔다라고 제가 설명을 드리면서 그러면은 피해 금액이 7천, 1인당 뭐 300만 원이라 하더라도 7,500만 원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피해자들이 피해 금액을 이야기를 할 때, 제시를 했을 때는 수십 또는 수백억 원이 됐을 수 있어요. 그러면은 일부 승소가 되었죠. 근데 배상명령 신청에서는 이거는
일부를 해줄 수가 없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는 본래는 형사 소송을 해서 성소를 했을 때 민사소송으로 가는 거를 형사소송이 종료됨과 동시에 배상을 받을 수 있는 피해자들에게 배상을 좀 빨리 받을 수 있도록 만든 여기에서 뭐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요거를 따로 특례법을 하나 만들어서 피해자들을 조금 빨리 피해 금액을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만든 법이다. 이런 식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저 다 공부를 한 거고 찾아본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백하지 아니하다라고 했을 때 피고인이 지금 이 범죄 그쪽 주장대로 했을 때 사기 등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이 하나가 아니고 다수예요. 그 다수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잘 아는 김판종 씨, 뭐 송가병, 최영규, 뭐 박성준, 강지원 뭐 이런 사람들이 있을 때 15명이라고 봤을 때 가장 많은 범죄 수익을 이 첫 번째 손가락에 있는 엄지 손가락에 있는 사람이 이걸 100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예를 들어서 40%를 이 사람이 그만큼 범죄 수익을 가졌다. 나머지는 똑같이 예를 들어서 아니다. 60%를 갖고 10, 10, 10, 10 하면은 토탈하면 100%가 되지요. 이 맞는지 저는 제가 그냥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예를 드는 건데 배상 범위가 이 정도가 되면은 그러니까 본래는 100이 이거를 100억이라고 했을 때 이게 60억, 1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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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억 해가지고 이렇게 어 범죄를 저질러서 수익을 가져갔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배상명령 신청은 이 사람한테 한 거지요. 이 사람한테 따로 하지 않고 이 사람한테도 하지 않고 이 사람들한테 하지도 않고 이 사람 하나한테 내가 1억을 이 사기를 당했고 피해 금액이 1억이다. 그래서 나는 1억을 배상명령 신청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 1억이 이 사람이 100억 중에서 60억, 60%를 먹었기 때문에 60%를 이 사람이 이 1억을 피해를 본 사람한테 60%인 6천만 원을 6천만 원만 배상하라. 이런 게 안 된다는 게 배상명령 신청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일부가 안 된다는 거예요. 전체. 그러면은 이 그 김판종 씨 그 584에 대한 고압 584의 사건 번호 584에 대한 그 피고인은 한 명이에요. 한 명인데 공소장 내에는 다수의 이 이름들이 거론이 되고 총책부터 해서 박성준, 최영규 이런 사람들 다 언급이 돼 있죠. 송가병 씨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그러면은 이 사건에 해당이 되는 배상명령 신청을 했다고 했을 때 이 사람한테 100%를 청구를 못해요. 배상명령 신청 자체를.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보셨다시피 이게 기각이 아닌 각하가 되는 상태인데 그러면은 요건 자체를 만족을 못했다고 보는 거지요. 근데 제가 이거를 분명히 그때 읽으면서 각하라고 읽은 게 아니고 저는 기각이라고 읽었는데 그래서 제가 설명을 한 내용 중에서 그거를 기각의 그 기각인데 각하라고 설명을 했다라고 뭐
써놓은 그런 거를 본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미안합니다 그랬어요. 근데 각하라는 이야기는 어, 어떠한 그 요건이 이거를 배상명령 신청을 하고 그거를 신청 접수를 하고 뭐 이렇게 했을 때 이게 어떠한 부분이 잘 맞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각을 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과 그다음에 이 내용 자체가 신청을 함에 있어 가지고 요건 만족이 안 되기 때문에 그냥 각하를 시키는. 그러니까 각하와 기각의 차이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건 요건 자체도 만족이 안 된 상태의 배상명령 신청을 뭐 어떤 분이 그 배상명령 신청한 숫자를 대충 시하려 보니까 한 2천 명이 된다고 했는데 2천 명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도록 누군가가 주도를 했을 거예요. 그게 어느 순간 되고 나서는 이렇게 지역적으로 뭐 조금씩 나눠가지고 또 대신 배상명령 신청을 해준 사람들도 있겠죠. 각하라는 이야기니까 뭐 이게 아예 배상명령 신청을 이런 식으로 해서는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해서 제출을 하는 것 자체가 아니다라고 그 판사가 판단을 한 거고 이 날짜를 보면은 25년 9월 25일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에둘러서 주심 판사가 배상명령 신청과 관련해서 언급을 한 재판 막바지에 어, 아까 이야기했던 이 그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뭐 제1항 뭐 이런 거를 언급을 하면서 이 배상명령 신청을 에둘러서 하지 마라. 좀 그렇게 부탁을 하는 식으로 에둘러서 이야기를 했다라고 제가 지난번에 분명히 말씀을 한번 드렸죠. 근데 뭐 비대위라는 방도 그렇고 정보방이라는 데도 그렇고 또 그런 방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를 다 떠나가지고 이 배상명령 신청이라는 거를 해놓으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 그래서 내용은 뭔지 모르겠는데 하면은 돈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변 사람들한테 또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는 이거를 설명을 드릴 때 범죄 일람표 상의 피해 금액이 일단은 명확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게 말도 안 되는 범죄 일람표가 만들어졌고 거기에 원화가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거를 써가지고 신청을 했을 때 현금으로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원화로 둔갑을 해가지고 피해액을 적을 수 있냐? 이와 비슷한 의미로 제가 똑같이는 이야기를 하지 않았지만은 피해 금액이 정확해야 되는데 그거 자체가 명확치가 않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 어떤 사람은 예전에 어, 마이 페이지에 들어가면은 나의 현재 교환 자산이라는 게 있었을 거고 US 달러로 되어 있었을 거고 처음에 그 사람들은 이 고소를 한 사람들이 주장을 한 거는 그거를 캡처를 안 해놓으면은 나중에 돈을 못 받을 거다라고 또 이야기했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웃기지요. 제가 그런 이야기 했을 때 제가 이것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기록은 남아 있을 거다. 굳이 그거 안 해도 상관이 없다. 그리고 이거는 플랫폼 가격을 곱해서 US 달러로 단위가 되어 있을 뿐 이거를 내가 해지를 해서 내가 받을 때는
개수로 다시 개수로 환원이 되니까 US 달러는 건 사라진다.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제가 분명히 또 말씀드린 게 뭔지 잘은 모르겠고, 현금으로 받을 수 있고, 그러니까 그 말만 그냥 귀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유도 모르고, 그걸 누가 선동을 했고, 누가 그걸 주도를 했을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간에 이런 부분들이 뭐 판사가 모르고 있다가 그랬다. 뭐 검사가 모르고 이렇게 진행이 됐다. 그랬을 때 이 재판이 더 지속할 의미가 없다라고 끊어버리면은 여기서 종료를 해버리면은 사기 등과 관련해 가지고는 주범이 무혐의잖아요.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그럼 끝났지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필 구석이 있어요. 비대위라는 방은 분명히 고소를 해서 사기 등과 관련해서 고소를 했는 거고 그 재판 결과를 지금 기다리고 있는 거고 또 하나 정보방이라고 하는 데는 이 사기 등과 관련해서 재판이 진행이 되는 이런 상황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이 결과가 잘 나오기를 기다리자. 그리고 탄원하자. 배상명령 신청하자. 이거 말고 한 게 뭐 있어요? 그리고 왜 그때 갑자기 생겼는지. 그리고 메인 페이지와 관련된 거 계속 올리는 이유가 의도가 어디에 있는지. 그러면 if를 달았어요. 예를 들어, 저거 뭐 만에 하나 사기 등이 그냥 또 무죄가 돼버렸다. 그 다음에 사건 성립 자체가 안 된다고 날려버리면은 그럼 뭐 하실 거예요? 이제부터는 뭘 하실 거냐? 그렇다고 지금 배임과 관련해서도 경찰이 불송치를 했을 거고 검찰로 넘어가는 거를 검찰에서 또 그대로 검찰에만 맡겨놓고 제가 발 닦고 편안하게 잠을 자고 그것만 그 결과를 검찰에서 결과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될지 또 몰라요. 왜? 100이라는 자료와 100이라는 그 양의 수사했던 그 자료들을 검찰로 넘겼을 때 이 100에 대해 가지고 검찰이 100을 그대로 다 이해를 할 거냐? 못한다고 저는 말씀을 계속 드렸고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은 안 가보셨으니까 제가 어제 또 공판장을 지금 재판하는 데를 다녀왔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은 판사, 검사는 그 오전 몇 시부터 시작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사건이 한 가지 했을까요? 두 가지 했을까요? 우리 것만 했을까요? 잘은 몰라도 9시부터 했다라고 하면은 11시 저희 그, 어, 2차 공판, 그게 시작을 한 게 11시 20분쯤이에요. 그러면은 제가 거기에 들어가 앉아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3개인가 4개를 했어요. 최소 4개를 했어요. 그러면은 그 사건들 하나는 뭐, 이 건물 자산 뭐 양도하고 했는 게 뭐 290억짜리를 이야기도 하고 뭐 그래요. 거기에 피고인으로 앉아 있는 사람이 4명이 앉아 있었어요. 그 전에도 하나인 경우도 있고 뭐 이랬는데 그러면은
검사가 원고 측이고, 판사는 그 사건을 또 담당하는 판사가 있고, 여기 변호사들은 계속 바뀌죠. 피고인이 달라지니까. 그러면 이 검사가 몇 개의 그날만 처리를 해야 될 이 사건이 몇 가지일까? 그 다음에 사건 자료가 요만큼만 될까요? 이만큼도 되고, 이만큼도 될 수가 있어요. 그거를 대가리 속에 다 잡아넣어 놓고, 이거를 모든 것들을 다 꿰고 있는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을 할까요? 그리고 기일 변경을 한 마지막 거 같은 경우에는 판사가 뭘 물었어요. 검사한테. 파악이 안 된 것 같아요. 다음에, 다음 기일에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식이에요. 판사, 검사가 머리가 좋겠죠. 근데 그거는 법과 관련된 법전,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공부를 한 사람 이런 머리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범죄가 다른 거를 이렇게 맡았을 때 완전히 다른 이 범죄 형태를 그거를 머리에 다 넣어놔야 되고 또 다른 거는 또 그만큼 그날 했는 게 예를 들어서 저는 최소한 10건 이상이 되지 않을까 시간상으로 봤을 때 그러면은 저희 사건이 불송치가 됐고 일단은 이 수사에 대한 종결을 불송치라는 걸로 해놨는데 그게 이게 필터링이 전혀 되지 않고 단독으로 했는 결과를 검찰에서 검토를 다시 하는 거죠. 수사가 제대로 됐고 혐의가 정말 없어 보이는지. 그러면은 송치로 넘어갔을 때와 불송치로 넘어갔을 때의 보는 정도가 송치의 기본은 기소를 염두에 두고서 넘어간 거고 검사 측에서는 기소를 할 건지 불기소를 할 건지는 그 내용을 수사 기록을 보면서 일단은 송치가 되어 있다는 거는 송치를 했다는 거는 행위가 범죄 혐의가 있다라고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해가지고 온 거니까 그러면 이제 기소를 할 건지 말 건지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겠죠. 근데 불송치가 됐을 때 경찰에서 혐의 없다라고 하는데 강남경찰서에서 불송치를 했는 거를 서울중앙지검에서 단번에 이거는 재수사를 해야 된다라고 돌려보낼 정도로 그렇게 판단을 할지 어떨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방구석에 계속 처박혀 있었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처럼 방구석에만 처박혀가지고 그걸 기다리느냐 아니면 경찰이 사기 등과 관련해서 주범을 불송치를 해놨는데 그럼 앞에 거는 다 무혐의라 해야 되잖아요. 불송치가 돼야지 기본이잖아요. 그렇게도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은 경찰에서 불송치를 했는 그거를 그대로 검찰의 판단에만 맡기도록 하는 걸로 해서 제가 방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좋겠어요. 제가 언제 방구석에만 처박혀 있었어요? 방구석에 처박혀서 아무 일도 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일단은 사기등은 끝났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제가 이거를 어제 갔을 때 저희 그 한 분이 저한테 이거를 주셨어요. 여기에 그 한 사람 이름이 올라와 있어요. 이민무라고 하는 뭐 실명은 그렇지는 않겠는데 여러분들이 예전에 비대위에서 국감 대면 질의를 할 때 그때 나왔던 변호사예요. 이 사람한테 물어보라고요. 지금 이 상황이
주범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송치가 됐는데, 그러면은 지금 나머지 기소자들, 그 다음에 송치되는 사명 포함은 총 10명이에요. 이 10명들은 어떻게 되는 건지 한번 물어보시라고요. 제 상식에서는 볼장 다 봤다. 그게 정상인 것 같아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키 플레이어가 하나가 있는데 나머지들은 사실은 도와주는 역할이죠. 이 여기서 모든 것들이 다 그 지휘가 되고 여기에서 시키는 대로 공범자들이 했는데 주범이 죄가 없대요. 시키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이 사람이 죄를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그리고 나머지들이 죄를 저질렀다. 이런 식이에요. 그럼 공소장에 그렇게 들어가지 말아야지요. 공소장에 왜 그렇게 들어갔겠어요? 검사가 혼자서 썼을까요? 뭔 근거를 가지고서. 한주기 이름이 거론이 됐을 거고, 장효조가 거론이 됐을 거고, 나머지들도 다 거론이 됐을 거니까, 그걸 가지고서 작성을 했죠. 근데 공소장에 뭐 이 범죄 사실과 관련해가지고 뭐 쭉 언급을 해놓은 내용 보면은, 저는 이해가 안 된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 그게 이제 우리의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좀 파악을 좀 못했을 거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그렇고, 수사 기록을 기준으로 해서 공소장을 썼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이해가 안 된 상태에서 일반적인 걸로 자꾸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은 돈을 받았다. 이거를 가상자산으로 바꿔서 그 사람들이 투자한 것처럼 해서 투자금을 교부받았다. 말이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 스테이킹과 관련되는 내용을 일단 또 올려드렸고, 그 다음에 우리가 스테이킹을 직접 해본 사람이라고 하면은 현금을 거론을 하는 것 자체가 정말 말도 안 되는 거다. 스테이킹은 절대로 현금 가지고는 할 수가 없다. 그럼 범죄 일람표에 현금은 왜 나왔을까? 제가 그걸 경찰한테 설명을 다 했어요. 반박 못해요. 반박 못한다고요. 할 수가 없지요. 일단은 자기가 반박을 할 만한 지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사기 등과 관련돼 가지고 저는 여전히 100% 그거는 결과가 나올 게 없다. 그럼 남았는 거는 우리 배임과 관련된 건데 이 배임과 관련된 거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 표현대로 방구석에 처박혀 가지고 일도 하지 않고 어떤 내용으로 대응을 할지 이런 것도 준비도 하지 않고 뭐 예를 들어서 잠만 자고 오락이나 하고 뭐 술이나 처먹고 그러고 있으면은 일이 해결이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지금 검찰에 검찰에서 불렀을 때 또는 제가 검찰을 찾아갔을 때 진술을 할 내용들을 이 경찰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지부터 해가지고 다 좀 정리를 하고자 하는 거죠. 가서 이야기를 해야 되니까. 거기에 관련된 모든 그 증거 자료, 기록물들이 거기 다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진술서, 의견서, 뭐, 그 다음에 실제로 대면 진술했는 그 내용, 증거 자료들, 기록물들, 뭐 이런 것들을 다 거기 있을 거니까. 저는 이런 내용들이 분명히 존재를 하는데, 하나하나가 증거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냐?
경찰은 여기에 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불송치를 하겠다는 사유가 있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자료를 제출을 했다. 그런데 뭐가 여전히 부족해서 불송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답변을 아예 하지를 못했다. 그리고 경찰은 스스로가 법을 공부를 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를 검찰의 의견,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보자. 이런 식이었다. 그래서 불송치를 하겠다는 거다. 불송치를 하겠다라고 저한테 이야기를 했다. 그 다음에 불송치, 송치를 함에 있어가지고는 경찰이 고발인, 고소인을, 고소인들한테 그 결정을 하고 나서 통지서만 보내지 사전에 이렇게 하지를 않는다. 그렇게 했는 이유는 저는 100%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단은 잘 모르겠고, 경찰이 잘 모르겠고, 그래서 그냥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닌 것 같고, 이런 이유를 내놨는데, 제가 지금까지 다른 고소인, 고발인에 비해 그런 사람들 기존에 자기가 고소, 고발을 당했을 때 이렇게 하는 경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사실은 제가 할 정도는 변호사들도 그 정도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한번 필터링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알려줬고, 그래서 거기에 대한 답변서를 진술서 또는 의견서 형태로 작성을 했고, 그 진술서 의견서에 나온 그 설명한 내용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기록물로, 그리고 그쪽과 관련된 피의자와 관련된 내용들을 다 제출을 했잖아요. 눈으로 보고도, 눈으로 보고도 뭐가 부족한지 하나하나 짚어달라고 했는데, 꼼꼼히 짚어달라고 했는데, 안 해줬어요. 그러면서 불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분명히 이야기했죠.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그 고발인들, 아니, 고소인들, 그 사람들, 피해자가 수백 명이 찾아갔지만, 저처럼 이렇게 이 사건과 관련된 증거, 그 다음에 뭐, 범죄 사실을 설명을 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한 게 없다 이거예요. 하기는 자기들은 한다라고 제출만 했지 그 하나하나를 설명을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그러면은 법에서는 저기 그 방송 출연하고 국감 가서 하고 그다음에 시위하고 정치인 만나고 그거에 재판에서 판사가 그걸 알아요. 판사가 알면 뭐해요? 판사는 뭘 하는 거예요? 법에서 요 행위에 대해 가지고는 범죄를 저질렀고 요 범죄에 해당이 되고, 그 다음에 요거는 범죄에 해당이 되지 않고 법적으로만 판단을 해주는 사람이죠. 감정이 섞여서도 안 되고, 기본적으로는 법을, 법, 법을, 그, 법전에 나와 있는 법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이게 범죄 행위에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양측의, 그 다음에 그 의견이라든가 양측에서 제출을 한 이런 자료, 어, 증거물, 기록물, 이거를 근거로 해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한 게 일이에요? 아니에요? 헛일이지요. 공중에 삽질한 거지요. 삽질을 공중에 해가지고 땅에 뭐 이 흙을 하나라도 팔 수가 있어요? 결론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자면은 일단은
법적으로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주범이 죄가 없다는데 그 주범을 위주로 해가지고 공범자, 조력자들이 있는데 공모를 해가지고 주범이 무죄가 됐는데 나머지 사람은 당연히 무죄지요. 근데 이게 제가 현금만 제가 현금으로 스테이킹을 하고 내 원금이 현금이다라고 하면은 이거 싸워요. 사기로 당연히. 제가 오늘 강의 자료 해가지고 뭐 어떤 분한테 저희 그 KOK 사건 관련해서 이 매번 찾아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분이 강의 자료로 이 가상자산과 관련된 이런 그 내용을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일단은 좀 봤는데 저희 어, 뭐 이해는 다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에게 직접적으로 이것과 아, 사건을 해결하는 데에는 그다지 도움이 되는 거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어, 그분은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강의를 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그 타이틀이 강의 자료 그 파일명이 강의 자료인가 뭐 그렇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현재 상태에서는 경찰도 그다음에 법정에 있는 판사, 검사도 사실은 지금 상황에서는 여기 그 사기 등과 관련된 거는 기대할 바가 사실 없다. 그러면은 마지막 하나 남았는 게 배임인데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사기 등으로 해가지고 이겨가지고 뭐 돈만 받을 수 있다면은 거기와만 관련이 돼 있는 사람, 또 배임과 관련돼 있는 사람, 뭐 아예 아무런데도 관여를 안 하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 모두가 어떠한 쪽에 해당이 되든 간에 다 피해자로서 혜택을 볼 수 있는 거다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사기등 이게 뭐 잘못되기를 바라는 마음 절대로 아니에요. 그런데 그 자체가 처음부터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계속 말씀을 드려 왔던 거고 지금 실제로 기간적으로 봤을 때도 3년이에요. 경찰 수사 기준으로 해서는 3년, 3년, 3년 7개월이에요. 수사 시작 개시부터 따지면은. 그러면 헛수고한 거죠. 시간만 낭비한 거죠. 근데 이 사기가 모든 사람들이 가장 이해가 쉽기 때문에 이게 다 덮어버렸어요. 배임을 덮어버렸다고요. 국감에서도 심지어 이게 행안이든 그 법사위에서 다뤄야 될 건 문화공, 뭐, 그, 문공인가, 문체위인가, 뭐, 거기에서 다뤘어요. 작년에. 그 전년도에는 하루 전날 찾아가가지고 이야기한 걸 그 다음날 다뤘고요. 묘식행위. 표 받고자 하는 사람은 또 요청을 피해자가 80만, 90만 명, 거기는 뭐 160만 명, 180만 명이라 처음에 이야기를 했는데 그 당시에는 그랬을 거예요. 그럼 다 표밭 아니에요. 그럼 내 몰라라 할 수 있어요. 하는 척 해야죠. 내용을 알고서 했을까요? 아니잖아요. 내용 다 들어봤잖아요. 이 정도로 선무당이 정말 이 사람 다 잡아놨어요, 지금. 피해자들 개판을 만들어 놨다는 게 제 생각이에요. 요란스럽고. 근데 저희 단톡방에 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를 믿고, 저를 믿으라는 이야기는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런데 저는 설명한 내용을 가지고서 객관적으로 스스로 판단을 해보라는 주장을 계속 해왔을 뿐이지, 저를 믿고 저를 따르라 아니에요. 그렇게까지 지금 해왔는데, 지금 내용들 다 파악을 해보면은, 제가 무턱대고 그냥 근거 없는 말만 계속 하고 있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질 않기 때문에, 얼굴 지금 여러분들 다 아실 거고, 이름도 아실 거고, 저 사람이 주장한 내용들은 영상으로 남아 있으니까 하나하나씩 따져보면 될 거고, 소위 말해서 저 새끼가 지금 교주 노릇을 하고 있는지 어떤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몇몇 이름은 알지만 그 사람들 뭐 하고 있는지 아세요? 실제로 이 사건 해결을 위해서 뭘 했는지를 하나하나씩 짚어서 이야기해 보세요. 뭐 해가지고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뭐 예를 들어서 이거 만들어냈다. 이거 하나 준비했다. 이거 재판에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어요. 시위했어요. 집회한 게 영향력이 끼쳐져요. 방송 탔어요. 방송 탄 게 영향력이 끼쳐져요. 해외 갔어요. 한인 방송 LA에 한인 방송에 출연했어요. 영향력이 끼쳐져요. 저는 수사관과 지금 이야기가 돼야 되기 때문에 수사관만 계속 찾아갔던 거고, 그러면서도 대통령실, 뭐, 여기 이제 국감을 위해 가지고 한 달 저는 그 작년에 쫓아다녔어요. 자료도 엄청 좋고, 분명히 그때 이야기했어요. 대면 질의를 위해서 스탠바이를 하시라. 몇 월 며칠이 될지 모르니까 스탠바이 하셔라. 그 다음에 끝나고 나면은 국회에서 기자회견 열어주겠다. 그 다음에 제출됐던 그 자료들을 가지고서 언론사에 제보를 해주겠다까지 이야기했어요. 근데 꽝 됐잖아요. 그날 그 국회의원이 뭐 한 줄 아세요? 다른 이야기 하다가 뭐 한 몇백억 정도 되는 것과 관련된 질의 그걸로 끝났어요. 저는 그런 것도 했죠. 조선일보, 국민일보, 저도 기사 나갔어요. 다 묻혀요. 어려워요.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은. 근데 사기 등과 관련된 거는 이게 사실은 대형 언론사도 아니에요. 인터넷 기사만 올리는 그런 조그만한 영세한 언론사예요. 그거 올리는 게 여기도 퍼쓰고 저기도 퍼쓰고 다 띄워보면 내용이 대동소이해요. 추정 60분. 저 3시간인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3시간 정도였을 거예요. 3시간을 촬영 다 했어요. 카메라 감독, PD 3시간 했어요. 한마디가 안 나왔어요. 왜? PD도 어렵다라는 거, 어려웠겠죠. 그냥 수용 60분에 나온 내용 뭐였었어요? 베트남에 있는 사람들 여기 투자를 하고 나서 지금 어떤 상황이다. 국내에도 거제 가가지고 사람들 만났는데 피해자 만났는데 그 인터뷰한 사람들 내용을 들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여기에 대해서 뭘 좀 아는 것 같아요. 아니죠. 스스로가 범죄자라고 이거 기준으로 하면은 3,500명 그렇게 소개를 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원금이 보장이 되고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사기꾼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머야 이거 한번 해봐라 좋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사건 해결을 하기 위해서 이 법을 법적으로 판단을 함에 있어 갖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겠느냐.
저는 저희 단톡방에 계시는 분 지금까지 또 불송치가 됐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저에 대한 뭐 어떻게 보면은 믿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여기 저도 지금 저희 단톡방은 한 절반 정도를 제외하고는 절반은 또 어, 저와 같이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답답함 속에서 제가 그래도 저 범죄자들한테 고스란히 넘기는 그런 거는 안 하기 위해서 지금 당장 제가 준비를 하고 해야 될 부분이 뭔지 그거는 검찰을 상대로 했을 때 경찰이 어떤 식으로 지금 갔는지 그 다음에 아마 담당 검사가 어제 검사로 나왔던 사기 등과 관련된 그 검사가 이거를 리뷰할 가능성이 크다. 그래서 어,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거기를 만나봐야 된다. 여러분들 중에서 조금이라도 그런 자리를 마련하는 거에 힘을 좀 실어주실 수 있는 분이 있다면 스스로 알아서 한번 좀 어레인지라도 한번 해주시고 이걸 봐달라는 것도 아니고 설명을 들으라는 건데 근데 전부 다 말뿐이지요. 전부 다 그렇지는 않고 뭐 이 어떤 국회의원 사무실 찾아가고 뭐 했을 때 그 어레인지 주신 분들도 계시고 이것과 관련해서 일이 그 법으로 잘 해결이 되도록 할 수 있는 사람은 정보방도, 비대위방도,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 아무리 떠드는 사람들, 심지어 뭐 정상화 지랄 떠는 사람들, 그걸 또 뭔 내용인지 단 짧은 시간에 듣고서 그거를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그런 사람들, 정말 제 개인적으로 생각에는 다 기가 차요. 지금 현재로는 어쨌든 제가 지금 당장 그 준비를 하고 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언제든지 쫓아갈 수 있도록. 근데 뭐 글로 표현을 하기 때문에 에, 이 시간이 필요한 거지. 저는 어떠한 거를 갖다 놔도 거기에 대한 물음에 대해서 답변을 할 수 있어요. 왜? 저도 근 3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에다가 쏟아왔기 때문에 3년 전에 저와 2022년 7월에 저와 2025년 10월에 저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이가 나지요. 제가 어제 우리가 잘 아는 한 사람을 두 사람이죠. 두 사람을 만났어요. 한 30분 정도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예전에 그런 사람이 저를 보기는 했을까요? 근데 제가 지금 주장하는 내용을 영상으로 봤는가 봐요. 뭐, 그전에도 저는 분명히 봤을 거라 생각을 해요. 근데 저를 돕기로 했으니까 우리도 좀 차고 나가는 거를 잘하기 위해서는 당장 시급한 불송치권에 대한 검찰의 검토, 그 상태에서 재수사 요청이 발생이 되도록, 그 재수사 요청이 있도록 해야 되는 게 1차적인 목표고, 그게 되면은 바로
저는 송치로 넘어갈 거다. 그러면은 검찰에서도 기소 쪽으로 갈 거다. 그러면 그 앞에 있었던 건 어떻게 될 거냐? 저는 그 전에 그거는 그냥 끝나버릴 거다. 아무런 소득 없이.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